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면책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면책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을 할 때 의뢰인의 목적은 면책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청산을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정한 경우 면책이 불허가 돼서 파산자로만 남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책을 불허가 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크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산 재단, 즉 채무자의 재산을 즉 감추거나 손괴, 파괴하거나 영가 처분, 즉 저렴하게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해서 일방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 그리고 파산 선고 1년 전에 채권자를 사기 기망해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는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보험계약자를 동생 명의로 변경한 경우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대개 보험해약금이나 보험금이 많은 경우에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거나 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장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일방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하는 경우는 지급불능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채무의 변제는 즉 변제기일을 도과해서 변제하는 변제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는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 친지에게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든가 채무를 변제했다든가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문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 변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지언정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부인해서 파산 재단으로 복귀시켜서 정산을 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파산 선고 1년 전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것을 영가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명 카드깡, 즉 물품 구입은 하지 않고 결제 대금만 저렴하게 돌려받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돌려막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낭비를 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기타 사행행위로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대표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출입하여 채무가 현저히 많은 경우에, 또는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현저히 많은 채무를 진 경우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행위로 현저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감소시켰을 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그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낭비, 도박,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산 면책을 받았을 경우에 이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